짜잔! 트렌드 코리아 2021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의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볼 때마다 항상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원래 5가지 키워드만 풀어야 되나 했다가 지금 한번 오늘 빠르게 한번 제 입을 놀려서 10가지 키워드 한번 다 풀어보는 걸 목표로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미팅 때 듣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고 사업과 연결시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확장성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10가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달려보시자고요. 트렌드코리아 2021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10가지 키워드에 담아서 엄청나게 면밀하게 분석하신 트렌드를 풀어주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따다! 뭐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막 정말 매년 새로운 신조어들이 탄생하고 있죠. 그래서 브이노믹스, 속도, 뭐 자본주의 퀴즈, 내돈내산 이건 아실 거예요. 오하운, 뭐 N차 신상, 별게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책 잘 읽으시면은 앞으로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소띠이기 때문에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좀 더 역동적인 의미를 담아서 연구팀에서 코비드-19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했지만 전통성을 따라서 그냥 소띠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브이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경제를 바꾸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 성적표가 어떨까요?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 모두 마이너스고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1%만 줄어들어도 정말 길거리 경제 직격탄을 받는데 10% 이상이 아예 줄어든다라는 이제 가설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브이노믹스 시대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 이 언택트 트렌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언택트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그동안 거품에 쌓였던 것들이 오히려 걷어지는 그런 기회로 작동한 측면도 있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이 언택트 트렌드가 변화할 것인가를 보면요. 언택트와 대면이 합쳐져서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설사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 미팅이 계속해서 가속되면서 가장 적절하게 황금 비율을 찾아서 뭔가 보조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이 앞으로의 대세가 된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라고 대답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정도로 앞으로의 대세는 블렌디드다. 이제 무조건 온라인과 오프가 함께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냐? 무조건 1등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 위기잖아요. 근데 뭔가 불확실한 걸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증이 된, 검증이 된 그런 안전한 브랜드를 선호를 하게 되고요. 이길 속 노련하고 확실한 대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1등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앞으로 Z세대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도덕성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고객들과 어떤 시민들과의 고통을 분담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던가 이렇게 마스크를 무료로 준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기업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요. 단순히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사업의 친환경성과 임직원들을 정말 잘 처우하는지 또한 지배구조 전반이 굉장히 투명한지 이 모든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이 되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소비 패턴이 보다 근본적인 곳으로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건 2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필환경 소비가 급격하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2번째는요. 소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마스크 쓰면서 이제 색조 화장을 많이 안 하게 되고 또 야구를 보는데 옛날에는 막 관중석에서 떠들썩하게 보는 게 진짜 야구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웬걸? 집에서 조용히 보니까 더 집중이 잘 되네? 이게 본질이었나? 이런 식으로 기본에 충실한 코어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르네상스가요. 유럽에 휩쓸었던 흑사병 이후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19이 이 세계적인 희생이 헛되지 않고 21세기의 진정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레이어드 홈이에요. 레이어드 홈.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따다! 요즘은 뭐든지 홈에서 다 하잖아요. 집에서 못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방송과의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역시 집방이래요. 집에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랜선 집들이로 보기를 좋아하고 신박한 정리를 통해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기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 가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들어보셨죠? 집콕생활이 발전함에 따라서 집의 기본 기능이 레이어드 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 레이어는요. 홈 인테리어가 아주 열풍이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학생들도 다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홈을 통해서 호텔화시키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주는 그런 기본 레이어가 있고요. 응용 레이어는 뭐냐면 새로운 기능이 여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 방방콘이 제일 앞서서 75만 명이 집에서 랜선으로 콘서트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엄청난 이제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방구석 1년에서 즐기는 공연 그리고 홈트 홈 뷰티 이런 시장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홈 미팅은 정말 아메이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인데요. 그런 집의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확장 레이어는요. 동네 상권.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세권? 이게 뭐냐면요.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래요. 그래서 부동산 슬세권 시대가 왔다. 왜? 집에 하나 있으니까 이제는요. 집에 냉장고도 없애고 편의점이 내 냉장고야.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죠. 편의점이 코앞이면 그냥 거기 가서 내가 먹을 거 사다 쓰고 냉장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역 상권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내 집 반경이 정말 줄어드는 그런 슬세권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우스의 의미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고 파는 집으로서의 기능, 물리적인 자산 또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하우스의 의미에서 지금은 홈의 의미가 부각이 된대요. 홈은 뭐죠? 거주자의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홈으로서의 집이 기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미래 사업의 핵심 요람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공간에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자본주의 퀴즈? 되게 재밌죠. 밀레니얼 세대도 들어봤고 뭐 별별 세대 들어봤지만 자본주의 퀴즈가 뭘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자본에 의한 세대, 저희 세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왜 옛날에 돈 밝히면 너네 못 써 하잖아요. 지금은 돈을 밝지 않으면 진짜 못 써. 진짜 돈이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저희 같은 세대들이요. 투자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리가 이런 거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최적화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죠. 이런 자본주의적 어법. 이거 자본주의 미소야. 뭐 이런 거. 우리 연예인의 자본주의 비즈니스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해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구독료에 대한 부분. 우리 광고 다 건너뛰기 하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자본주의 키드는요. 광고라는 게 내가 이 콘텐츠를 구독하기 위한 구독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상대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건너뛰지 않고 다 보고요. 광고를 삽입 안 하면 얘기를 한대요. 언니 광고 삽입해. 언니도 돈 벌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거 아니야. 광고 신청하라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팬심을 발현하는 세대고요. 플렉스 아시죠? 내 사전에 비합리적인 소비는 없다. 그러니까 플렉스가 한창 유행인데 이게 뭐냐면 근육을 구부리다라는 어원이래요. 그래서 근육을 구부리면서 내 근육을 과시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부자로 타고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벌어서 내가 소비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많은 키즈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산 건데 뭐 그 소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쿨할 수가 있고요.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이제 광고하는 거에 엄청 당당해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한 건데 뭐. 그러니까 남내가는 차별하는 소비로 자아를 표현하길 원하고요. 협찬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시태그로 협찬 환영 엄청 많은 거예요. 협찬 받아서 내가 광고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엄청 똑똑한 깨어있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 워리 비 해피. 그래서 저희는 풍요롭게 자라는 세대인 만큼 풍요가 이제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빠른
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들이 바로 이 자본주의 키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똑똑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본주의의 생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소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는 게 소비인데 그 소비에 대해 당당한 이 친구들이 점점 커가면서 선한 자본주의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값을 앞서서 우리는요 주식을 사고 작지만 투자를 하고 N신상 재테크를 하는 이런 세대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로 피보팅은 혁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사업을 전환의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요. 원래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모바일 전화번호 사업으로 시작이 됐대요. 근데 전화번호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 음식점만 하자. 음식점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자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이라는 컨텐츠가 들어오면서 그렇네 주문도 하고 배달도 해볼까 하면서 아예 핵심 역량 자체가 바뀐 거. 이걸 피보팅 한 거죠.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하드웨어 피보팅은 뭐냐면 요즘 항공업계의 새 트렌드가 바로 체험 비행이래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 기내식도 먹고 다 하는데 도착지에 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렇게 체험 비행을 하는 게 인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가지고 피보팅하는 케이스. 또 호텔이요 지금 다 안 되니까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주고 주거 용도로 전환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세 번째 타겟 피보팅은 뭐냐면 고객들이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긴 어게인도 원래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인데 해외에 가서 한국 노래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못 가니까 국내로 얼른 바꾸고 정글에 붙이고 해외 오지 탐험 하는 거를 국내로 얼른 그래서 와일드 코리아 편을 만들어서 기존 시청자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타겟팅으로 피보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일즈 피보팅 요거는요 새로운 팔로 개척 요즘 음식점이 다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얼른 그런 배달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또 항공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냉동 기내식 배달 서비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기내식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내식을 배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얼른 피보팅을 해서 계속 유지를 어떻게든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냉동 음식도 먹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집에 있으니까 그 기내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라는 거예요. 또 학교 급식도 급식을 안 먹어. 그럼 급식에 납품하다 없지도 어떡할 거야. 고민을 하다가 농산물 끄러기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한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피보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속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완벽성이 요구가 되었지만 이 속도의 경제는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도전하라 이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을 가하다가는 이미 늦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많이 찔러봐. 그러다 뭐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식으로 피보팅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롤코 라이프예요. 이거는 뭐냐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저희 세대는 즐기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실게요. 깡을 대표할 수 있겠죠. 여러분 1일 1깡 하시나요? 저도 한참 1일 1깡 커뮤니티의 완전 팬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로로 보면 비극이지만 세로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이 깡이라는 노래는요. 듣는 노래가 아니라 보는 노래라는 거예요. 왜냐면 깡 댓글 보는 재미가 어마어마해요. 저도 새벽에 가끔 가다 이거 들어가서 보면 너무 웃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댓글 정독하고 있는데 노래가 끊기면 다시 댓글을 보기 노래를 다시 재클릭하는 근데 진짜 웃겨요. 댓글들이 진짜 그 드립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드립력이 대단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까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다. 여기 진짜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리고 비가 너무 창피하네.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음악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중국인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하여간 이 공간을 좋아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의 커뮤니티, 댓글창, 실시간으로 날리는 댓글창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미미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 달고나 커피 챌린지나 댄스 챌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자기 효능감이 매우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진짜 깡 커뮤니티에 합산하신 분들이요. 합류하신 분들이요. 깡을 역주행 시켰잖아요. 그들이 너무 재밌어서 막 자기네들끼리 웃다가 이게 역주행 현상까지 일으키는 신드롬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유행에 탑승하지만요. 끝나면 미련 없이 갈아타는 거예요. 미련 따윈 없다. 그래서 유행과 유행살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에 디지털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구리가요. 이번에 새롭게 반짝하고 이제 쇼케팅으로 판매가 됐던 게 이게 앵그리 너구리인데요. 외국인이 이 너구리를 거꾸로 보고 RTA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출시해볼까 했는데 재미로 출시한 게 매출 3위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추구하고 짧게 치고 빠지는 쇼케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시장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렇게 할 때 트렌디하구나, 이 기업은. 열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다다익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처럼 물량 공세라는 이런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6번째는 오하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운동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를 다 짚고 가면서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홈트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린이의 등장이에요. 산린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초보 등산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린이들이 형형색색의 레깅스를 입고 다양한 패션을 통해서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왜냐면 산은 안전하니까 그나마. 그리고 자활 확장. 그래서 바디 프로필 촬영 해시태그가 100만 개가 넘어간대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단순히 운동의 목적을 넘어서 나를 기록하고 나의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그런 언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운동의 기능이.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도 하고 줌을 통해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력 고갈에서 인신 남다. 누군가한테 인심 쓰는 것도 다 체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없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그거를 간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저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브랜드의 미래는요, 라이프 액티비티 디자이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그런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소비자에게 건강한 전반적인 여가 라이프를 지원하고 제시할 것인가가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건강한 라이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정말 멋진 브랜드들 많이 알고 있죠. 네, 저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공유해서 오늘 하루도 나 운동했어. 그래서 오하온이 이제 인사법이 된다라고 해요. 이제 오하온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자, 7번째 N차 신상입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근마켓? 원래 뜻이 뭐냐면요, 당신 근처의 마켓이어서 당근마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반경 6km 이내에만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앱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신청까지 하는데 너 당근했어? 이런 거 있죠. 나 당근했어. 이거 뭐냐, 나 당근마켓에 물건 올렸어. 이걸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당근한 물건이야. 그럼 몇 번 거래가 됐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몇 당근한 건가요? 이것도 몇 번 거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된 것도 또 다시 되팔고 사고 되팔고 사고, 리셀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심지어 스스럼 없이 당근마켓에서 구매하는 모습 TV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저희 세대의 소비 기준이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소유에 정말 외쳐왔지만 진짜 이제 소유에 그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유 정말 중요하지 않고 이제 사용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상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희귀하고 플렉스할 수 있는 힙한 아이템을 내가 발굴해서 사용하는 경험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재테크를 해요. 여러분 이번에 서머 레디백 혹시 아시나요? 엄청 대란이었어요. 이거를 사겠다고 어떤 분은요 300잔 커피를 주문을 해서 딱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해가고 나머지 다 버린 거예요, 커피를. 그리고 이 서머 레디백을 사서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대파는데 엄청 수익률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거 사지 못해 안달이고요. 샤테크 아세요? 샤넬이 신상이 나오면요, 아주 그냥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그거를 산 다음에 바로 되파는 거예요. 근데 값을 엄청 얹혀서 팔아도 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것이죠, 저희 세대들한테. 그래서 신상은 노테크, 중고는 대안형, 이제 N차 신상의 세계가 열린다. 자, 8번째입니다. 이거는요, CX 유니버스인데요. 이 CX는 일단 뭐냐면요, Customer Experience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죠. 고객 경험. 그래서 지금 워낙 다양한 브랜드들이 넘쳐나기 때문에요, 고객 충성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예요. 한 소비자가 한 브랜드에 밀착해서 이렇게 오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갈아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를 계속 붙잡을 수 있고 단골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이라는 게 경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 경험을 확대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고객에게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뭔가 이 브랜드만이 제시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 경험의 누적을 넘어서 고객 충성을 넘어서 세계관으로 진화를 할 때 그 고객은 평생 이 브랜드의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내용 같아. 그래서 이 세계관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신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브랜드가 커야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로컬 브랜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크린토피아 유니버스. 크린토피아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세계관을 구축한다든지 김간의 유니버스. 우리는 아메 유니버스뿐만 아니라 유출라이트, 아티스트리 다양한 브랜드별로 유니버스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타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네이블링 게임이요. 요거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해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무료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나는 MBTI인가 ENFP인가 이 성격 분석 검사가 완전 인기여서 이제 나는 ENFP면 그냥 그 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지금 디지털이 다 매체로 되면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나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스타그램도 여러 계정을 써요. 이거는 내 개인 계정, 뭐 이거는 내 뭐 사업 계정, 요거는 가족을 올리는 계정. 왜냐면 다 바꿔. 그냥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나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누구지? 너무나 많은 나 속에 묻혀 사네? 하면서 그런 고민과 실존적인 불안이 이러한 검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만 3만 건을 이루고요. 지금 소비자가 바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브랜드와 나의 정체성이 동일시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업과 함께 자신들의 의미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의 브랜드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미래는 각 소비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확고히 하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예요, 여러분. 휴먼 터치입니다. 자, 이거는 모든 2021년의 어떤 키워드를 총망라하는 한 가지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자, 언택트 환경에서 많은 분리가 일어나면서 더욱더 인간의 손길은 더욱더 강렬하게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객 경험의 모든 여정에서요. 정말 중요한 건 진실의 순간. 이 기업의 진정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는 것, 그 진정성이라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변화의 파도, 이 심각한 변화의 파도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20분에 마무리하려고 달려왔는데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요.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아미와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진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너무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내년도 사업의 어떤 그런 구상에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1의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